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항상 삼성전자 반도체만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한번 우리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중요한 소식들 그리 또 있어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반면 교훈 삼아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 주식 투자 잘못하면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골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옆에 주위에 뭐 한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대로 모르잖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상하게 편법, 잔머리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더라고요. 뭐 편법이라고 해보든 그 과정은 없겠지만은 엉뚱한 행동을 해요. 엉뚱한 행동. 그동안 진짜 말 그대로도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놨더니 엉뚱한 데 한 방에 그냥 꼬라박고 돈 날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멘탈 관리도 안 돼. 좀 오르면 좋지. 막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빠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울상은 기본이고 이제 세상 망할 듯이 5만 이상 다 찡그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피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하고 싶으면은 공부 좀 해서 그냥 조금씩 한 주씩 이렇게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자꾸 보면은 비교를 하더라고. 우리 사람이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망가지더라고. 그냥 내 거만 잘 사고 내 갈 길만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어딘가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대박을 쳤니 뭐 따상을 했니 100% 먹었니 뭐 템버거 갔니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응? 완전 밑바닥까지 만들더라고. 이제 그러면 사람이 이제 도는 거야. 순간 돌아가지고 꼭지 돌고 이제 뇌동매매하고 엉뚱한 데 또 투자하고 거기서 이제 먼저 가는 거죠.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주식 투자 안 맞는 분들은 빨리 때려치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도 아주 골 때리는 동네예요. 여기 중국에서는 통계 자료 검색이나 이 사진 촬영 이것까지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통계 자료 검색. 이게 뭐냐면 고강도 반간첩법이야. 반간첩법, 이 방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이 잘못하면은 결국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거야. 이 방첩법에 의해서. 이 국가안보 및 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 그리고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지 외국인들의 중국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 나가가지고 엉뚱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중국 애들은 아주 예전에 지들이 말이 법이에요. 2014년에 이제 방첩법을 제정을 했는데 9년 만에 지난 4월 이제 개정법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의 방첩법은 형법상 간첩죄예요. 간첩죄,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밀누설죄 최대 무기징역이고 이거의 하위법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첩 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고 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 간첩 행위의 대상으로 기존 국가기밀에 국가 안보와 이익을 추가한 것이 개정된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거리인데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련한 문건, 뭐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이런 제공을 간첩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또 국가기관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서 이 촬영과 사이버 공격 등을 간첩 행위로 본 부분도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그 공안 당국이 특정 행위를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골 때리는 이제 일들이 발생하겠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결국 뭐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가나 뭐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그 중국인은 그 외국의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이 중국 내 정보나 통계 등을 검색 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이 개정 방첩법은 또 간첩 혐의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장 37일에 달하는 행정구류를 부과해서 사실상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서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관련 첩보 활동도 중국의 방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죠. 중국 내에선 개정 방첩법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는 관영 매체들이 개정법에 모든 중국 국민에게 스파이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수준인데, 그러나 중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그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자국민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보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중에 한국 대사관 지난달 26일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지역에서 촬영, 시위 현장, 방문, 촬영,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에 유의해달라고 공지를 했네요. 미국의 국가정보국 D&I 산하에 국가방첩안보센터가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국가 요건이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 경영 활동도 범죄 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그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많은 일본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더라. 그 혼마 네스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교토통신에 중국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큰 우려사항이다. 2014년에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간첩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이 17명이래요. 5명은 현재도 구금 상태에 이른다. 이었습니다. 아주 골 때린 나라야. 그래서 방첩법은 중국 내 기업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로펌의 우리나라 변호사인데 국방, 군수, 금융화폐, 첨단기술, 에너지 자원, 의학, 위생 등 중국이 핵심 분야로 지정한 산업에서 컨설팅 업무는 특히 유의한다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데이터가 국가 기밀이나 안전하고 이익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잘못이면은 골로 갈 수 있다. 특히 우리 개미들도 조심해야 하고, 투자 개미들 특히 중국 가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개미들은 잘못했다가 엉뚱한데 엮기발이면은 이 반간첩법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참 공산당 웃기죠. 하여튼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